요즘 뉴욕 시내를 걷다 보면 정말 신기한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거리에 패션 피플들이 앞다투어 입고 있는 옷과 모자에 한글이 적혀 있는 건데요. 서울, 사랑해, 심지어는 김치 같은 단어가 영어와 함께 적혀 있거나 한글 글자가 대담하게 프린트된 디자인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패셔너블한 뉴요커들이나 셀럽들이 한글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괜히 자부심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한글 패션이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힙한 스타일로 자리 잡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미국의 한 신진 디자이너 에밀리 킴에게서 시작되었답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디자이너가 한글을 접목한 새로운 패션으로 인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이뤘다고 해요. 한글의 미적인 요소와 독창성에 매료된 그녀는 한국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한글을 메인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보기로 결심했죠.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한글의 매력을 찾아냈을까요? 여러분께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이야기를 함께 알아볼까요? 에밀리 킴은 뉴욕 패션계에서 활동 중인 신진 디자이너예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패션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그녀의 패션에 대한 열정은 인형놀이에서 시작되었죠. 다른 아이들이 인형으로 이야기를 꾸며 놀 때 에밀리는 인형의 스타일을 새롭게 바꾸고 직접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에 푹 빠져 있었어요. 6살 무렵 동생과 놀던 에밀리는 집에 있던 자투리 천을 발견하고는 인형의 드레스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천을 자르고 작은 리본을 더해 드레스를 완성한 후 뿌듯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자랑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딸이 디자이너가 되려나 봐 라고 웃으며 칭찬해 주셨고 에밀리는 그날부터 자신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거란 꿈을 품게 되었어요. 에밀리의 패션 열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지나며 더욱 커졌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직업체험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과학자나 의사, 엔지니어 등의 직업을 체험했죠. 그러나 에밀리는 조금 달랐어요. 학교 체육관에 미니 패션쇼 무대를 마련해 놓고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만든 종이와 천 조각글로 꾸민 의상을 소개했습니다. 친구들이 그 앞에서 인형을 들고 걷기 시작하자 마치 자신의 디자인이 패션쇼 런웨이에 서 있는 것처럼 가슴이 뛰었죠. 친구들로부터 에밀리, 너 진짜 디자이너 같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디자이너의 꿈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패션을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인생의 꿈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에밀리는 뉴욕 패션계의 중심에 있는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FIT는 전 세계 패션 학생들이 꿈꾸는 학교로 패션과 디자인, 예술에 대해 깊이 배우고 실제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명문이었어요. 에밀리는 FIT에 입학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았지만 에밀리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도전했죠. 입시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에밀리는 FIT에 제출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며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다양한 패션 일러스트를 그려넣고 직접 만든 옷을 친구에게 입혀 촬영한 사진들을 한 장씩 정성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녀의 작업물에는 인형 드레스를 만들던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열정이 담겨 있었죠. 이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입시 준비물이 아니라 그녀가 어릴 적부터 품어온 패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었어요. 가족들도 그녀의 노력을 응원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에밀리가 새벽까지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꿈을 인정해주기로 했죠. 마침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지원했던 FIT에서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에밀리는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합격의 기쁨을 나누며 앞으로 펼쳐질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여정을 꿈꾸었답니다. 이제 에밀리는 FIT에서 본격적인 패션 디자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패션계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었던 에밀리. 그러나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도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고 그녀가 두각을 드러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에밀리 킴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FIT에 입학한 후 매일 밤을 불태우며 학업에 몰두했어요. FIT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스타일과 재료, 트렌드를 접할 수 있었고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죠. 교수님들은 에밀리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더욱 독창적인 작업을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또한 FIT의 유명한 패션쇼 프로젝트에 그녀의 디자인이 전시되면서
패션 업계의 관계자들에게 주목받는 기회도 얻게 되었죠. FIT에서의 공부를 마친 에밀리는 졸업 후 뉴욕의 중견 의류업체에 입사했습니다. 이 회사는 뉴욕에서 꽤 인지도가 높은 곳으로 여러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인기 있는 패션 아이템을 제작하곤 했죠. 에밀리는 회사에 입사한 첫날 사무실 곳곳을 둘러보며 이제 내가 꿈꿔왔던 패션 디자이너의 길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다짐했어요. 그녀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만든 디자인이 세상에 나가게 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회사는 승승장구했어요. 에밀리 역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회사는 미국 내 여러 대형 매장과 계약을 맺고 매 시즌마다 인기가 높은 제품들을 내놓으며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에밀리가 직접 참여한 겨울 시즌 스카프 컬렉션이었어요. 그녀가 디자인한 스카프는 전통적인 겨울 패턴 대신 뉴욕의 활기찬 거리 풍경을 모티브로 한 색다른 디자인이었죠. 출시와 동시에 화제가 되었고 에밀리는 회사에서 자신이 만든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출 역시 상당히 올랐고 그녀는 패션 업계에서 디자이너로서의 자신감을 점점 더 키우게 되었죠. 또 한 번은 여름 컬렉션의 에코 프렌들리 의류 라인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당시 에밀리는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와 디자인을 연구하며 제품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이 라인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과 천연 소재를 사용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그녀에게 패션이 사회적 책임을 담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그녀의 커리어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의 상황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4년이 지나면서 패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했지만 회사는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고 기존에 인기 있던 디자인이 점점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었어요. 한때 높은 매출을 기록하던 제품들은 점점 판매가 부진해졌고 회사 내부에서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몇 차례의 컬렉션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회사의 매출이 급감했어요. 회사는 여러 전략을 시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에밀리 역시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녀는 매 시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지만 회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수적인 디자인만을 고집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죠. 에밀리는 점점 자신이 가진 패션에 대한 열정과 회사의 방향성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회사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회의가 이어졌고 새로운 브랜드와 협업하거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패션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매개체였지만 지금의 회사는 그것을 보여줄 기회를 점점 잃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에밀리는 패션 업계의 현실과 직면하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서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회사의 실적이 갈수록 하락하자 에밀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모든 디자이너들에게 해외 견학을 제안했어요. 유럽과 아시아 등 패션의 중심지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탐색하고 신선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어오라는 지시였죠. 에밀리는 동료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패션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도시답게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트렌드가 어우러지는 곳이었죠. 파리에 도착한 에밀리는 거리의 작은 편집숍과 부티크를 돌며 최신 패션 트렌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글로 디자인된 패션 아이템이었죠. 의외로 파리의 여러 상점에서 한글로 된 문구가 새겨진 모자, 티셔츠, 가방들이 눈에 띄었고 더 놀라운 건 그 아이템들이 인기를 끌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매우 트렌디한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한글 패션 아이템을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한편으론 이국적인 한글이 어떻게 파리에서 트렌드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주인은 한글이 독특하고 그래픽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파리의 젊은 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밀리는 한글 아이템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단순히 한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패션적 아이템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한글을 하나의 디자인 언어로 사용하는 모습이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죠. 파리에서의 이 경험은 에밀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 한글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에밀리는 서둘러 미국으로 돌아가 회사에 이 생각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사장님과 팀원들을 모아 파리에서 보고 온 한글 패션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한글이 패션해주는 독특한 매력과 함께 사람들이 한글을 어떻게 하나의 디자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한국의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독창적인 패션 언어로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녀의 주장은 많은 팀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장님은 이 아이디어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에밀리와 팀원들은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기본적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창제 당시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혁신적인 글자라는 사실을 팀원들에게 설명했죠. 그들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고 한글의 음절 체계가 얼마나 독창적인지 디지털 시대와 AI 시대에 왜 한글이 특히 적합한 문자로 주목받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하나의 문자 그 이상인 것 같아요. 팀원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글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들은 한글을 디자인에 사용할 때 어떻게 이 언어의 철학과 아름다움을 반영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에밀리와 팀원들은 한글의 음절 구조를 패턴화하거나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 그래픽적 요소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실험을 해보았고 특히 한글의 독창적인 조합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독특한 문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첫 샘플이 나오던 날 에밀리와 팀원들은 기대와 긴장 속에 샘플 제품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자에는 사랑, 행복, 희망 같은 한글 단어가 디자인 요소로 새겨졌고 티셔츠와 가방에는 간결한 한글 레터링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 디테일을 한 글자 한 글자 세심하게 조정한 덕분에 마치 패션 아이템이 아닌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한글 패션 아이템 샘플 100개가 완성되었습니다. 티셔츠, 모자, 가방 등 다양한 아이템에 한글이 세련된 스타일로 새겨진 모습은 모두가 보던 중 이거 정말 대박 날 것 같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죠. 이제 거리에서 반응을 확인해 볼 차례였습니다. 에밀리와 팀원들은 샘플을 착용한 모델들을 뉴욕 도심을 걸어다니게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 모자에 새겨진 글자 정말 멋지네요. 어떤 뜻인가요?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한글이 새겨진 아이템에 놀라움과 신선함을 느끼며 높은 관심을 보였어요. 심지어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다가와서는 디자인의 의미를 설명하며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길거리 반응을 본 에밀리와 팀원들은 이 프로젝트가 대박이 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글 아이템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첫 출시가 준비되었습니다. 한글의 독창성과 의미를 담은 새로운 패션 아이템은 이제 시장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죠. 뉴욕 거리에서 한글 패션 아이템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확인한 에밀리와 팀원들은 곧바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샘플 테스트를 통해 확신을 얻은 덕분에 과감한 결정을 내린 거죠. 이 한글 패션 아이템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판매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특한 디자인에 매료되어 구매 행렬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글 아이템은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며 폭발적인 매출 상승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이 성공에 힘입어 더욱 큰 꿈을 꾸게 되었고 드디어 미국의 유명 패션쇼 무대에 한글 제품을 올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에밀리는 한글 패션을 소개하며 무대에 올랐고 관객들은 한글의 독특한 조형미와 패션성이 결합된 신선한 디자인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패션쇼가 끝난 후 그녀의 작품은 주목받는 디자인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매출은 매 쇼가 끝날 때마다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글 패션 아이템을 단순한 옷이 아닌 하나의 예술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에밀리와 팀은 직접 패션쇼를 기획해 미국 각지를 순회하며 여러 차례의 쇼를 열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한 이 패션쇼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LA 등으로 확대되었고 각 도시마다 패션계 인사들과 현지인들이 몰려들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한글 패션은 이제 뉴욕과 미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그녀는 패션의 수도 파리에서도 쇼를 열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도 그녀의 한글 패션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프랑스 언론도 한국의 언어가 이제 글로벌 패션 언어로 떠오르고 있다며 에밀리의 패션에 주목했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마음 한편에는 늘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의 고향, 한국에서 한글 패션을 선보이는 것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한국 패션계에서도 에밀리의 패션쇼를 요청하게 되었고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한국 무대에 설 준비를 했습니다. 패션쇼 당일 서울의 패션 중심지에서 열린 쇼에는 한국의 주요 언론사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수많은 카메라가 그녀의 무대에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에밀리가 만든 한글 패션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보며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쇼가 끝난 후 에밀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파리에서 한글 패션을 보았을 때 그 강렬한 매력에 놀랐습니다. 한글은 독창적이고 구조적으로 완벽한 문자입니다. 이제 한글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디자인 언어가 되었어요. 그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혁신적인 문자로서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한국 언론은 에밀리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하며 그녀의 한글 패션을 크게 다루었고, 그녀는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밀리 킴은 미국에서 시작된 작은 한글 패션 프로젝트로 전 세계의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패션을 통해 한글을 하나의 예술적 아이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한글 패션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밀리 킴은 이제 뉴욕에서 손꼽히는 유명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한글 패션의 성공에 힘입어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건 개인 패션 회사를 설립하고, 한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주제로 한 의류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가방, 홈데코까지 다양한 한글 아이템들을 시장에 출시하면서 매출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회사의 규모도 점점 커져 사무실을 넓히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죠. 이제 에밀리의 회사는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에서까지 인지도를 쌓아가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이 모든 성공이 한국의 아름다운 한글 덕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한글로부터 받은 영감을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죠. 그래서 뉴욕 한글 문화원에 정기적인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화원이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 미국 내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한글 패션으로 인해 미국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에밀리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한 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들이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참전 용사들의 의료비 지원 및 한국 방문 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용사들은 한국을 다시 방문해 그들의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고, 참전 용사들 또한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한글을 통한 기여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에밀리 킴은 단순히 한글 패션으로 성공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한글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며 좋은 일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패션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그 수익으로 한글과 한국을 돕는 길을 택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제 에밀리의 회사는 패션계에서도 사회적 기여를 통해 존경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그녀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에밀리 킴의 한글 사랑과 선한 영향력의 여정, 여러분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